안녕하세요. 보험 디렉터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 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을 보내서 합의금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급여 치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그게 맞는 걸까요? 간병비는 최장 60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근거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사고가 경미하지 않다면 보험사에서는 의료 자문을 받아 노동능력 상실률, 장애 기간 등을 판정받고 그 근거로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의료 자문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의사가 소견을 작성하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을 하자고 하면 동의하기보다는 피해자 측 우리가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서 보험사에 청구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을 해서 합의금을 높게 해주려고 한다고 하면 진단 방법 등을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해자 측이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서 청구를 해도 보험사에서는 확인 절차상 내부 검토 등을 시행하거나 의료 자문을 별도로 시행해서 그게 맞는지 어느 정도 검토는 하겠지만 피해자 측이 후유장애 진단서를 제출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급여 치료에 대한 지불 보증 기준은 심사평가원에서 정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비급여 치료 중 도수치료, 충격파 치료, 재료대 등은 직접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불 보증을 해주는 것과 별개로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사용했다면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을 합의할 때 보험사에 꼭 제출해서 이 금액도 포함해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필요시에는 주치의 소견까지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시 부상 항목에는 간병비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실제 간병인 사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상해 부상급수가 5급인 경우에는 간병인 15일치, 부상급수가 3, 4급인 경우에는 30일치, 그리고 부상급수가 1급, 2급인 경우에는 60일치의 간병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23년 하반기 임금인 86,303원의 8시간을 곱한 이 하루를 각각 계산하시면 됩니다. 부상에서 간병비를 다 사용했다면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전문의에게 100% 후유장애 판정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 환자 또는 척추 손상으로 사지 완전마비 환자만 추가적인 간병비인 개호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00% 후유장애가 남으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나 법원 소송에서 개호비는 자동차 보험 약관과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보행, 거동, 탁착의 배변, 배뇨, 체위, 변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나 반드시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산책, 일광욕, 외출, 문화시설 이용, 여행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간병인이 필요하다면 법원에서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00% 후유장애까지 아니더라도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개호비 항목은 65세까지가 아니고 예상되는 수명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개호비를 받지 않는다면 굉장히 합의금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통사고가 작지 않다면 개호비, 노동능력 상실률, 장애 기간, 과실 등은 꼭 합의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통사고 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